비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최보식의 언론의 강호 논객들의 배재희 강호 논객입니다. 글 잘 썼네요. 일단 읽어드립니다. 제목은요, 윤석열은 캐릭터가 확실한 사람, 큰 싸움의 장이 열렸다. 부제목은요, 요컨대 윤석열이 콕 집어 국민 앞에 천명한 반지성주의는 사실 인민주의다. 참과 거짓이 과학 대신 다수 인민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렇게 강호 논객 배재희의 글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엣지 있게 느꼈던 대목을 꼽으라면 다들 비슷할 거다. 반지성주의 얘기. 나로선 귀가 번뜩 뜨인 말. 윤 대통령이 이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할 때 나는 그가 직접 엄선한 단어였음을 직감했다. 반지성주의가 굳이 이념이나 학설로 이름 붙여줄 거는 아니다. 말 그대로 무식쟁이들이 되는 대로 떠들면서 식자층을 기죽이고 사회적 메시지를 압도하는 광경, 대충 흔했던 20세기적 양태들을 가리킨다. 요컨대 윤석열이 콕 집어 국민 앞에 천명한 반지성주의는 사실 인민주의다. 참과 거짓이 과학 대신 다수 인민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철학이 옳음의 본질을 무엇인가에 대한 노정이라면 옳음은 대개 두 가지 경로로 확인된다. 첫째, 과학적 성찰, 기름기 뺀 순수 이성, 논리, 통계, 계산으로 따져 묻는 거다. 자유시장론이 사회주의보다 옳다는 정론은 숫자로, 결과로 옹호된다. 평균 수명, 단백질 섭취량, 유아 사망률, 국가 GDP와 1인당 소득, 인구 대비 의료진과 병상 숫자 등 뭐든지 깔끔한 숫자들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역사적 축적이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대개 멍청한 운동권들일수록 잠깐의 엣지 있는 아이디어, 청춘스러운 재치로 세계를 재구성하려 든다. 혁명꾼들이 엉성한 까닭이다. 이 경우는 오히려 순수 이성이 세상을 망치는 반지성주의로 빨려든다. 옛날에 프랑스 혁명을 매섭게 비판한 구스타프 르봉이 말했다. 젊은 청년들일수록 그들의 순수 이성의 눈에 비치는 사회는 한심해 보이는 법이라고. 그래서 사회라는 낡은 건물을 못마땅해 하면서 일거에 부스려든다는 거다. 운동권들의 부동산 3법 강행을 떠올리면 되겠다. 그러나 이 사회는 똑똑한 소수가 구축한 게 아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어진 세대와 세대가 다양한 필요 속에 축적한 산물이다. 르봉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사회는 논리의 작품이 아닌 역사의 작품이다. 윤석열은 검사 출신임에도 의외로 영미권 보수주의 저작들을 열심히 읽었다고 한다. 하이에크, 포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둘 다 20세기 전반을 휩쓴 반엘리트주의적 파시즘의 핵을 뗐던 인물이다. 함의하는 바가 크다. 윤석열이 지목한 우리 사회 반지성주의는 기결과 로직이 분명하다. MBC나 김어준 같은 프로파간다 장치들이 군부를 떼고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시민단체들은 피켓 들어주며 때로 목청 높이는 거 좋아하는 신도시 맘카페, 그리고 사실상 중국 정부의 지휘 하다를 받는 중국계들이 여론 조성으로 거대한 기결을 이룬다. 거대한 부조리의 흙구름더미다. 그들은 한 세기 한국 사회의 성공과 성취도를 때의 힘, 목청의 힘으로 뒤엎으려 했다. 윤석열은 캐릭터가 확실한 사람이다. 수사, 위법 척결, 응징에 가장 특화된 이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해졌다. 검찰, 경찰, 국세청, 방통위, 금감원, 국정원 아마 엄청나게 바빠질 거다. 큰 싸움의 장이 열렸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익숙한 얼굴들이 울상짓는 모습 지긋지긋하게 보게 될 거다. 세상이 꽤 시끄러울 것 같다. 글을 맺었는데요. 글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포토라인이 바빠져서 그 힘께나 쓰는 사람들, 비리 덩어리들 줄줄이 포토라인에 서서 울상짓는 모습 보고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으로 줄줄이 굴비 엮듯이 법원 차에 타는 모습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줄줄이 엮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의지와 강력한 혁명 그 정신이 필요한데요. 여기 좌파의 그 혁명하고는 다르죠. 좌파 혁명은 좋은 것들을 다 지네들 입맛에 새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설픈 혁명이 아니라 그건 이제 반지성주의고, 지성주의의 개혁은 뭡니까? 역사 속에서 쭉쭉 젖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했죠. 사회주의는 졌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했는데,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이 잘 살게 됐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못 살게 됐잖아요. 사회주의는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패배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그걸 혁명이랍시고 떠들어대는 게 이제 반지성주의고, 지성주의는 역사 속에서 증명된 거, 그걸 더 계승하고 발전시키자. 이게 지성주의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싸움인데, 다행히 이 반지성주의의 수장 중에 한 명인 이재명이 당선이 안 되고, 지성주의의 반지성주의를 때려잡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 나라를 이끌게 돼서 5년 동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다행이 강력하게 임기 초에 잡을 놈들 싹 잡아야 돼요. 아니 억지로 잡는 게 아니라, 정적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법에 위반된 놈들 때려잡는 거예요. 각종 뭐 위반한 것들, 문재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문재인과 그 식솔들, 측근들 다 법대로 처단해서 다 집어넣어야 되고요. 이재명과 그 측근들, 식솔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외에도 무슨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봐도 수백 명은 집어넣어야 그래도 그나마 5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바람대로 재건이라는 단어를 취임식에 썼잖아요. 재건, 다시 건설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지구상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전쟁 후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걸 계승 발전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5년이 되려면요, 임기 초에 싹 집어넣어야 돼요.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떼쓰고 나올 거예요. 또 무슨 탄압이다, 무슨 이러고 또 으쌰으쌰하고 누구 하나 집어넣으려면 또 피켓 들고 나오고 촛불 들고 나와서 난리 칠 겁니다.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법대로 처단해서 싹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에 열심히 나오는 우리 애국 시민들 큰 힘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 애국 시민들을 믿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애국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 돼요. 애국 시민들이 원하는 게 돈 달랍니까? 애국 시민들이 무슨 장관 자리 한 자리 달래요. 집을 사달래요. 아니잖아요. 이 나라 반듯하게 세워달라는 거고요. 때려잡을 놈들 때려잡으라는 얘기고요. 부정선거 밝혀달라는 거고요. 법치주의 확립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배신자들 처단하자는 거예요. 이준석 같은 배신자들, 그리고 권성동 같은 그 야바이꾼, 야합하는 사람 멀리 하라는 거예요. 애국 시민들의 그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애국 시민들이 강력한 홍위병이 됩니다. 국힘당의 그 비겁한 국회의원들하고 달라요. 애국 시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진짜 텐트 치고 슬리핑백 가지고 나와서 몇 날 며칠을 그 추운 겨울에 노숙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되찾기 위해서 싸운 특공대 같은 시민들입니다. 그 시민들이 강력한 윤석열의 우군이 될 거예요. 그 시민들의 입맛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 법치주의 확립하는 거고, 민주주의 확립하는 거고, 한미동맹 강화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게 자유대한민국인데, 자유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재건이잖아요. 재건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뜻이 통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거 그대로 해달라는 게 자유애국 시민입니다. 광화문에서 열심히 싸우는 세력들은 취임사에서 얘기한 그대로만 해달라 이거예요. 반지성주의 이 양아치들 다 때려잡아달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요. 반지성주의 이중대가 돼요. 반지성주의보다는 조금 국민의힘으로 말하면 바른미래당 갔다 온 애들 있죠. 그런 식으로. 물론 바른미래당 갔다 온 사람들이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민주당 사람들보다야 낫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짜 애국 세력인가요? 그 사람들이 진짜 보수 세력인가요? 그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재건할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자기들 어떻게 그냥 완장 찰라고 자기들 정치하려고 눈이 먼 놈들이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한 사람들인데,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싸웠죠.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해서 부정선거 밝히는 황교안
대표, 민경욱 대표 이런 사람들이 싸웠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태극기를 흔든 그 시민들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용감하게 몇 달 내에 집어넣을 놈들 싹 집어넣어야 돼요. 사거리다. 수백 명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호 논객 배재희 씨는 윤석열은 캐릭터가 확실한 사람이라서 큰 싸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네요. 그래서 반지성주의를 법과 원칙대로 싹 다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검찰청 포토라인이 이제 익숙한 얼굴들 보느라고 뉴스에 이제 바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배재희 씨의 예상대로 제발 임기 초에 하루가 멀다고 계속 굵직굵직한 놈들 싸그리 다 보내는 그런 날을 빨리 오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빨리 가동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동을 해서 그래야 저들이 겁을 먹어요. 굵직굵직한 예를 들어서 문재인, 김정수, 이재명, 그의 휘하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상황처럼 그 원탁회의하고 무슨 이 반지성주의 막 꼬드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지네들 입맛에 맞게 쏟아내는 여론조사 기관의 수장들 보낼 사람 싹 보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왜 조작했는지 잡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잡아요. 조작한 사람들, 물건 훔친 놈들보다 더 나빠요. 금은방에서 뭐 금반지 훔친 놈들보다 여론을 훔친 놈들, 이건 아주 악입니다. 여론 훔친 조작범들, 여론조사 조작범들, 그 다음에 댓글 조작범들, 제2의 두루킹한 놈들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놈들 싹 잡아야 되고요. 부정선거 명백하잖아요. 아시잖아요.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행자부 장관하고 셋이서 진짜 도원결이 할래 안 할래? 동훈아, 상민아, 할래 안 할래? 하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우리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다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행자부 장관하고 같이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가자! 으아!